김 교수님이 상당히 논쟁적인 발제를 하셨어요. 현재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다음 전당대회 때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최대 최강 계파의 지도자들이 솔선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 자녀형 이런 숙주 패권형이라고 얘기했고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시원하게 잘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김태일 교수님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지도 교수님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어떻게 해서 야당의 지도 교수가 되셨는지. 2003년인가요? 이제 정치개혁 바람이 불고 네. 이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할 때 정당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네. 와서 한 일은 주로 쇄신 전문가였습니다. 무슨 고장 났을 때마다. 새정치연합에서 주최한 계파 극복 토론회에 김 교수님이 상당히 어떤 논쟁적인 발제를 하셨어요. 네. 비대위원이 다 계파의 수장들인데 다음번에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 계파인 친노의 수장이 그걸 먼저 솔선하라. 문재인 불출마론 비슷한 것을 제기하셨는데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 있고 나서 예. 반응이 이제 뜨거웠습니다. 네. 전화 와서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라는 분도 계셨고 시원하게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쪽에서는 항의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좋아했을 것 같고. 네. 근데 언론에 조금 잘못 알려졌다고 저는 좀 불만스러운 점이 있는데 네, 설명해 주시죠. 설명해 문재인은 출마하지 말라 뭐 이 메시지가 아니었고요. 예. 현재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각 세력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문재인 최대 계파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이 좀 솔선해서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네. 뜻이었는데 그럼 알려지기는 그냥 문재인 예. 의원 뭐 불출마 이렇게. 그럼 알고 정세균, 박지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의견이셨나요? 왜냐하면 현재 뭐 그 각 세력의 수장들을 이제 비대위에 모셔놓고 권력을 현실화하면서 이제 당을 안정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럴 때 부족연합 뭐 이런 조롱을 받았잖아요. 예. 이제 전당대회 때 그분들이 다 또 나가서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참여한다면 또 그런 부족연합 뭐 또 개파를 기정사실로 하는 것 그런 게 아니겠나 싶어서. 근데 상식적인 반론은 말이죠. 개파라고 할까요? 뭐 실제 하는 세력의 이제 좌장들인데 그분들이 출마를 안 하면 좀 훨씬 약한 사람들이 출마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분들이 자리를 비켜주면 또 새로운 리더십이 성장한다고 봅니다. 네. 그분들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성장을 해요? 옛날같이 뭐 한번 들이받고 싸우고 하는 이런 전투적인 젊은 지도자들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좀 자리 비켜주고 물갈이하고 또 새로운 인물들 그런 의미죠. 테스트해보고. 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486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도전장을 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파의 수장들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기득권화 되어서요. 변화를 이제 더디게 하고 저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당 내에서는 이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사람 대신 한 셈인데. 지도 교수니까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번 토론회는 좀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파 문제를 가서 얘기하면 네.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실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그냥 이거 내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지도 교수님이 악역을 하셔야죠. 그날 토론회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그 486들을 예. 이제 그 숙주형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셨고 친노를 패권형, 그다음에 예. 비노를 자녀형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래도 명색이 학자니까 예.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분류하고 또 비교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르토리라는 그 정당학자가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파벌을 분류를 했어요. 동기, 뭐 그다음에 목표, 구성, 뭐 등등 이념 이렇게 해서 분류 기준을 제시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해보니까 별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다 물러치고 네. 토착적인 내 나름대로 그냥 알아듣기 쉽게요. 예, 네. 분류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파 문제는 친노 개파의 패권주의 문제다. 이렇게 가장 큰 개파와 힘 있는 개파가 좀 더 포용력 있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했더라면 어디 하나 있는 개파 문제가 이렇게 뭐 문제로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패권형이라고 얘기했고요. 비노는 사실 뭐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노가 아닌 것이 모두 다니까 이분들은 뭘 하는 분들인지도 모르겠고 중구난방이죠. 내부도 구성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그 친노만 대체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옳지 말도 안 않죠. 되는 얘기고요. 네. 주장하는 바가 좀 모호하죠. 그렇습니다. 486은 뭐 오래전부터 이제 저도 얘기해갖고 본인들도 말한 거죠.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하청정치 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주형이라고 숙주를 찾아서 끊임없이 이런 숙주 또 다음 숙주. 숙주가 그럼 누굽니까? 숙주가? 숙주는 뭐 그때부터 역대 대표겠죠. 당권파들이죠. 당권파들. 주로 항상 주류였잖아요. 486들이. 그래서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저 지도부에도 다 쓰임새 있게 이제 발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기간 내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뭐 깃발을 올렸어야 되죠. 뭔가 야당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개파주의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개파주의를 결과로 해석한다면 그 원인은 리더십의 붕괴라든가 어떤 민주적인 내부의 민주집중제의 붕괴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결과가 개파주의다. 따라서 이제 너무 개파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야당의 문제를 해석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페이퍼에 그런 거 썼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결과가 이제 개파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문제들 해결해야 개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개파가 다시 당에 좋지 않은 요소들을 더 강화시키는 네. 쪽으로 또 작용을 하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또 원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악순환이군요. 예, 서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파라는 게 사실 없다. 네. 이미지만 있는 거고 실제보다 굉장히 부풀려졌다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개파를 논하는 것 자체, 개파 문제가 있다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파적 성격이 있다. 문재인 의원이 그런 주장을 그런 하시는 주장을 하는 문재인 분들도 의원이 있습니다. 개파의 이미지를 극복하지 아니하면 예. 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예. 했는데 그럼 개파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개파는 그냥 이미지라는 건지. 필요하다면 개파 해체 선언이라도 하겠다. 예. 그러니까 개파는 아니지만 예. 모두가 필요하다면 선언이라도 하겠다. 예. 이제 뭐 이런 절박한 심정을 그래서 표현한 것 이제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른바 개파 프레임을 만들어서 예. 개파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새정치연합을 어렵게 또 폄훼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요소도 있죠. 그런 요소도 근데- 있죠. 근데 그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파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예. 없으면 터무니없는 뭐 그 프레임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 과연 개파 행동을 뭐 했느냐, 무슨 의원들 모아서 밥을 샀느냐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친노라는 데 대해서 개파적 그 소속감 이게 강한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지난번 총선 대선에 실패하고 그 실패 과정에서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 개파적 폐쇄성, 개파적 패권주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다고 하는 현재 시점의 상황적 판단 혹은 역사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맥락적 판단. 그렇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개파의 문제라고 하면 친노 개파 문제죠.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없어져라! 그런다고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파벌이거든요. 예. 근데 파벌은 파벌이 진화해서 정당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정당 내에는 항상 파벌이 있는 것이고요. 네. 예. 문제는 그 패권주의,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파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좀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개방성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법. 이거 뭐 해체 선언도 한 방법이겠죠. 사람들이 좀 뭐 쇼라고 웃더라도 그다음에 무슨 정파 등록제는 아예 파벌 문제를 더 정당하게. 당내 제도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당 운영에 있어서 각기 그 당직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고 이른바 고용하는 나눠 먹기. 뭐 그런 또 나눠먹기가 뭐 되겠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어쨌든 뭐 있죠. 그렇게라도 하면 좀 덜 경직 상황이 덜해지겠죠. 또 하나는 이제 나머지 개파를 만든 다른 요소들,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고 민주적으로 하는 것, 뭐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저는 그 후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후자 중에서도 이제 공천 부분이 핵심적인 것 네네, 아니겠습니까? 공천이 핵심이죠. 이른바 그 상향식 공천이라든가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민주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하고 해야 이것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고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을 경우에 지금 이 현역 의원들 한테 좀 너무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 새로운 인물들이 진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보십니까? 이제 경선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네.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되죠. 예.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해서 거기서 컷오프를 하는 거죠. 새누리당이
그런 약간 제도를 그렇게 약간 전현역부를 했죠. 탈락을 시켰죠. 예, 예, 그-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공천 배심원제라든가 공천 평가제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하면은 뭐 좀 예. 보완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정 활동해서 아예 예. 진입 못하게 하는 거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심사 정도만 네. 중앙당에서 한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의정 활동에 무능했다든지 뭐 당의 어떤 분열적 행동을 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위에 좀 걸러내는 거죠. 예, 미리 걸러내서 경선에 붙이고 네. 그다음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원 또는 유권자들한테 맡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예, 이게 개파의 이익이 당의 이익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이제 입당이 아니라 요즘 입개파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선당 후파 해야 되는데 선파 후당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은 개파 문제는 리더십 문제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개파들이 하는 게 당의 확고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옛날에 왕이 없으면은 막 제후들이 난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삼김 이후에 그 당의 리더십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숙제인 것 같아요. 과제죠. 예. 아직도 풀지 못하고 네, 있다고. 10년 동안 봐야죠. 풀지 못하고 있죠. 우왕좌왕. 네. 돌직구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누가 해야 됩니까? 좀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세균, 박지원 이런 분들, 문재인 의원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예, 거죠? 뭐 그분들 좀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네. 그럼 이를테면 누가 있나요? 그럼 이름 후보군들이라도 있어야 그럼 이런 분들도 있구나 선택을 할 텐데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당 운영이 그 젊은 리더들을 좀 키우지 않는 대목도 있어요. 스스로 커야 된다고는 하지만 DJ나 다와헤스도 예. 다 이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세피 수혈하고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세피도 수혈하고 또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해서 네.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오바마가 어떻게 컸습니까? 당의 원로들이 대선 출마했던 사람들이 다 불출마 선언하고 네, 그 선출해서 기회를 주고 전당대회 기회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쉬운 부분은 있죠. 예전에 민주당의 집단적 기억력이 딱 보름이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패배하면 비대위를 꾸리고 하지만은 보름 지나면 다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일종의 이제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지금 문희상 비대위 그리고 이제 원혜영 의원이 맡고 있는 혁신위원회 지금 보름이 훨씬 지났어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기억력 그대로 간직하고 있나요? 네. 이번에는 그 당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비대위가 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그것만 하는 게 비대위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뭔가 면모일신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 점은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없잖아요. 예. 근데 관리형 비대위 아닌가요? 그 전에 박영선 비대위가 혁신을 하려다 실패한 거고요. 그래서 문희상 비대위한테는 그냥 전당대회 준비를 잘 해달라 이런 정도가. 근데 뭐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비대위도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처음에 뭔가 결의 가지고 있다가 네. 뭐 열심히 뭐 해서 페이퍼 만들어서 보고서 내고 그 보고서는 이제 지도부한테 전해주면 그 다음에 캐비넷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뭐 과거에 민주당을 쇄신하겠다고 하는 그 보고서들이요. 다 지금 캐비넷 속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야당을 혁신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좀 아픈 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될 건데 그 수술을 점을- 해야 된다, 그런 예, 그 점 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동력이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대를 건 것들은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국민들의 예. 힘으로 예. 뭔가 당으로 그 변화의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한번 개혁하자 그런 방향은 있었지만 뭐 그것도 쉽게 잘 되는 것 같고 제왕적 이제 리더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제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렇죠. 그 과도 인사들이 만들어 놓은 대의원, 심어놓은 지역위원장들이 있고 그 지역위원장들이 심어놓은 대의원들이 있고 이걸 이제 흔들려면 밖에 국민들이 그 개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와 들어와서 그 물결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 천정배 전 장관이 얘기하는 전체 당원의 보통선거권 이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전당원 투표제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때도 그대로 의원총회에 가서 회부를 했었으면 통과 안 되죠. 근데 당원들에게 얘기를 물으니까 이제 통과됐는데 당내 기득권을 좀 혁파하는 방법으로서 예. 전체 당원 혹은 지지하는 국민들 이 힘이 좀 실효성이 있지 않나. 당원이나 국민을 좋아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전당원 투표제면 자기들 예. 권한이 굉장히 약화되니까. 그리고 이제 당원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호남 연고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하는 분들 중에 이제 호남 출신들한테 지나치게 유리해지는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이 참여하고 또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거를 적당히 잘 분배해야 되죠. 모바일 투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바일 투표는 뭐 거기에 전적으로 맡기는 건 저도 좀 걱정스러워요. 기술적인 관리 능력부터 시작해서 또 그 집단이 갖는 성격 뭐 이런
당원 일부 또 밖에 지지하는 지지자들. 모바일 세력 일부 네. 비중을 좀 나누어서 예.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현재는 그거밖에 동력이 없는 것 동력이 같아요. 없는 거죠. 아니면 무슨 다른 동력이 있다면 대선 후보가 그 기간 동안에 주어진 아주 막강한 권력 가지고 전체를 재구성하면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 당선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두 번 연달아 지금 야당이 패했는데요.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다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세력에 대한 뭐 실망감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전체 총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것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 정치인이라는 게 열정을 조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세력이 진보 세력이 갖는 전체적 힘을 잘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분석은 비관적으로 하시는데 전망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하시네요. 그람시가요. 예. 전략적 낙관, 전술적 비관 뭐 이런 얘기 예.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의지는 좀 낙관적으로 가지고 분석과 뭐 이런 것 판단은 비관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야당 의원님들은 조금 김태일 교수님한테 서운할 수 있겠는데 네. 야당 지지자들이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굉장히 좀 네.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나온 김에 그냥 한 말씀 더 예. 드리면요. 그 당내 기득권의 최고 기득권은요. 제도적으로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 기득권 어떻게 잘 혁파해 나갈지가 중요한 또 계획의 과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야당이 좀 과감하게 관성에서 탈피해서 뭔가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새롭게 고민할 때 그때 이제 집권 가능성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